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와 다른 나만의 입시 전략 학생 선생 홍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시 일정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지난주 12월 3일 날 저희가 수능을 치렀고요. 그리고 3주 후인 12월 23일 날 수능 성적표가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6일 날 수시에서 선발되지 않은 인원들이 정시로 최종 몇 명이 넘어가는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정시 최종 인원이 발표가 될 거고요. 그 이후인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정시 원서 접수가 각 대학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정시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 3개의 군이 있죠. 군별로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산업대나 전문대, 특수목적대 같은 경우는 군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대인 청운대나 호원대, 그리고 교육대학교와 이스트 계열의 대학들, 즉 디지스트나 카이스트나 유니스트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군에 관계없이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에서 등록을 하셨던 안 하셨던 상관이 없이 수시에서 합격하셨던 분들은 정시에 지원하시면 안 되시겠습니다. 자, 이거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2월 7일 일요일까지 모든 대학에서 최초 합격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합격이 이루어지겠죠. 대학별로. 추가 합격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모집이 안 된 대학들은 미등록 충원 발표를 한 다음에 그 인원에 따라서 학생들을 최종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각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올해 정시 일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수능 응시생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오면서 학생들이 한 6만 명 정도 감소를 했고요. 또 그리고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또 학생 수가 5만 5천 명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즉 거의 2년 만에 수험생이 11만 명 이상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가 합격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만큼 인원수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 합격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지만 1.5인 대학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3.5인 학생이 지원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경쟁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올해는 좀 소신 지원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능 응시생들을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수능 응시자에 비해서 실제로 수능을 본 학생들이 한 6만 명 정도가 수능을 안 봤습니다. 왜 안 봤을까요, 이 학생들이? 수능을 안 봤다는 건 붙었겠죠. 수시에서 이 학생들은 최저를 충족을 안 하거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수능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수능을 안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49만 명 정도가 있지만 지난주에 발표한 결시율이나 이런 걸 보면은 거의 한 5, 6만 명 정도가 안 왔다는 걸로 봐서 작년하고는 비슷한 추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면은 N수생들은 항상 13만 명 정도가 늘어나죠. 조심하셔야 되는 게 6월 모평에 올해 같은 경우는 5만 5천 명, 9월에 6만 6천 명이었지만 이 이후에 9월 모평까지 지원하는 혼자 집에서 공부했던 이런 학생들이 거의 한 6만 5천 명 정도, 한 7만 명 정도 되겠죠? 6만 5천에서 7만 명 사이 이 정도 학생이 늘어났다는 거를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정시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갔던 학생들이 수시로 간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자기가 간 대학에 대해서 만족을 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학생들이 반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대폭 증가하셨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 수능 지원자가 약 49만 명이죠. 49만 명인데 올해 수시에서 모집하는 총 인원수가 약 27만 명입니다. 그리고 수능 응시자는 약 43만 명 정도, 6만 명 정도가 줄은 이랬을 경우에 정시 실제 지원자는 22만 명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 재수하는 학생들이 13만 명이고 올해 정시에서 모집하는 학생들의 수가 약 8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22만 명 중에서 실제로는 한 17만 명에서 18만 명 정도가 정시에 도전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능 성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수능 성적표는 작년 수능 성적표하고 똑같은 양식을 갖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국어 영역에서도 선택 과목이 생기고요.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뀌죠. 그래서 영어처럼 표준 점수나 백분위가 표시가 되지 않고 등급만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똑같은 양식으로 일단 성적표가 발표가 될 거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 3개가 나오는데요. 원점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맞은 점수는 제공이 되지 않고요. 그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점수와 100분위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100분위에 따라서 등급이 제공이 되겠습니다. 자, 표준점수는 자, 여기 보시면 시험의 난이도, 응시자의 수준을 반영한 상대적인 성취 점수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탐구 같은 경우에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뭐냐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100분이지만 표준 점수가 달라집니다. 어려운 과목, 예를 들어서 사회탐구의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기피하는 과목인데 경제에서 시험을 잘 봤을 경우에는, 즉 1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회문화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보다 표준 점수가 월등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과목별로 그 시험의 난이도나 응시자의 수준을 반영하는 상대적인 점수가 표준 점수고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갖다가 한 줄로 세우는 거죠. 그것이 100분인데 먼저 표준 점수에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변환 표준 점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구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만든 건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탐구 과목은 거의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합니다. 자,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탐구 과목별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 상위권 대학에서 사용하는 점수라고 그랬죠. 자, 연세대, 작년에 연세대 변환 표준 점수를 한번 보게 되면 수리 가형이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 수리 가형으로 응시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100분위에 따라서 변환 점수를 준다는 얘기고요. 사회 같은 경우 과학탐구인 경우에도 100분위에 따라서 각각의 변환 표준 점수를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학생이 경제를 만약에 시험을 봐서 만점을 받아서 만약 이 친구의 변환 점수가 상대적으로 75였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68.13으로 연세대학교에서는 지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굳이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인 대학인 경우에 점수를 좀 낮게 맞는 것보다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의 탐구 영역에서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00분위는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로서 낮은 학생의 비율이라고 그랬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홍길동에 있는 학생인데 수학을 보게 되면 100분위가 95%죠. 무슨 얘기냐면 전체 학생이 100명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 학생보다 못하는 아이가 95명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앞에서부터 하면 5등이라는 얘기죠. 이 등수, 앞에서부터의 100분위를 나타내고 뒤에 얼만큼 나보다 못한 학생들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100분위가 되겠습니다. 자, 등급은 100분위에 따라서 수험생을 9등급으로 나눈 점수인데 이 등급은 정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이거는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원하는 학교에서 3등급 2개라든지 이런 등급을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겁니다. 가끔씩 이제 상담을 오시는 어머님들의 경우에 전화로 문의하실 때 우리 애가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 탐구 3등급, 2등급인데 어느 대학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등급은 폭이 있죠. 1등급은 4등급까지, 2등급은 11%까지. 1등급은 4%, 2등급은 11%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습니다. 100분위가. 그래서 2등급이라도 하더라도 5%에서부터 11%이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등급이지만 표준 점수와 100분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시에서는 등급이 아닌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활용해서 정시에 대학에 지원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능 성적표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거죠. 수능 영역별 가중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리 가형이나 탐구에서 가중치를 주는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가중치 그리고
대학마다 국어, 수학, 탐구에 반영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이 비율도 대학별 비율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 영어의 반영 점수가 뭐 감점을 하는 경우나 가산점을 하는 경우나 100점을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한다거나 방식이 다양합니다. 꼭 대학별로 영어의 반영 점수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학별로, 네 번째로 대학별 정시 활용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주로 활용한다라고 했죠. 근데 표준 점수에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을 보게 되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뭐 연고대, 서강대 다 들어있죠. 이 주요 대학들은 탐구 과목을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이 어려운 과목을 해서 등급을 좀 못 받는 것보다는 자기가 좀 자신 있는 쉬운 과목을 해서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 정시 지원의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표준 점수에다가 100분위 2개를 합치는 대학들이 있는데 얼마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주로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로 사용하고 가톨릭대,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 에리카 그리고 지방에 있는 국립대 중에서는 전북대, 경북대, 부산대 등이 활용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표준 점수는 서울과학기술대와 상명대, 홍익대, 그리고 한국항공대, 그리고 교대들이 있죠. 서울교대, 그리고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그 다음에 100분위로 활용하는 대학들은 경기대, 국민대, 덕성여대, 명지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그리고 가천대와 인천대. 이 인천대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인대, 광주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그리고 강원대, 그리고 표준점수와 100분위에는 세종대. 근데 세종대는 표준점수를 활용하지만 탐구만 100분위를 활용한다는 얘기고요. 전주교대는 100분위를 수학과 탐구에서 활용을 하고 국어는 표준점수를 활용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는데 인문계죠. 우리가 보통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보다 국어를 더 많이 본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에 있는 주요 10개 대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 수학과 국어를 비교하게 되면 수학에 반영하는 비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화여대 그리고 경희대의 인문 계열 같은 경우만 국어에 비해서 수학 반영 비율이 좀 떨어질 뿐 나머지 대학들은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거의 같거나 또는 수학 쪽의 반영 비율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경희대 사회 같은 경우는 그렇죠. 따라서 국어를 잘 봤다라고 해서 나는 인문계에서 성적이 좋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인문계에서 대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국어가 아니고 수학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대학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꼭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연계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문계는 국어를 잘해야 된다. 그럼 자연계는 수학을 잘해야 된다. 뭐 당연한 거죠. 자연계는 수학을 잘해야 되지만 반대로 탐구도 잘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대와 서강대인 경우에 수학과 탐구의 비율을 보면은 탐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죠. 그러면 수학은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니까 국어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국어와 탐구의 반영 비율을 보게 되면 서울대와 서강대인 경우에는 국어에 비해서 탐구의 비율이 현저하게 좀 낮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학들을 보게 되면 국어와 탐구의 비율을 보게 되면 탐구 쪽의 비율이 훨씬 크거나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계는 국어보다는 탐구를 어떻게 했느냐, 수학은 당연히 잘한다는 전제하에 탐구 성적이 승패를 좌우할 수가 있겠죠, 합격을. 따라서 이 대학들은 거의 다 탐구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투과목을 한다든지 자신이 가산점을 노리고 좀 성적을 적게 받는 것보다는 자신 있는 과목을 가지고서는 만점을 받는 것이 변환 표준 점수에서는 유리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대학별로 반영 비율에 따라서 꼭 유불리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학별 영어 반영 점수죠. 서울대부터 서울시립대까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10개 대학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감점이나 100점 만점 또는 가산점을 주거나 일정한 퍼센트를 가지고 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연세대하고 한국외대인 경우에는 영어 등급간 반영 점수 비율의 폭이 좀 큽니다.
따라서 영어를 좀 못 보셨던 분들은 연세대나 한국외대를 지원하실 때 꼭 점수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뭐 4등급 학생이 영어 4등급 학생이 붙었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1.5점밖에 감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서 잘하면 됩니다. 뭐 수학을 잘했거나 하지만 이게 내년에 바뀌죠. 1, 2등급에는 0.5까지는 똑같지만 3등급에서는 2점, 그다음 4점 이런 식으로 점수폭이 커지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3등급에서도 합격을 하는 애가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거의 영어는 1, 2등급에서 좌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연세대와 한국외대 그리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하실 때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영어에서 감점을 하는지 가산점을 주는지 또는 일정한 비율에 대해서 점수를 반영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째로 자연계열에서 수나 지원 가능 대학이죠. 자, 보시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고려대학교하고 서강대, 서울대, 즉 고려대 모집 인원의 50%는 간호컴퓨터 자유전공에서 수나를 해줍니다. 근데 수가를 봤다고 해서 가산점을 주는 건 아니고요. 자, 고려대 같은 경우에서 가정교육과도 똑같죠. 가산점은 없지만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서강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가의 10% 가산점을 주는 거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간호대학에는 가산점이 없는 요 4개의 대학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이 없다는 거, 그리고 서울에서 우리가 하는 주요 대학이라는 걸 확인하시고요. 그 외에 가천대나 가톨릭대, 명지대, 상명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숭신대, 인천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학교가 바로 인천대죠. 아까 제가 인천대를 꼭 기억하시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천대는 100분위를 반영하지만 전 모집 단위에서 수리가에 대한 가산점이 15%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인천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리가를 하면은 15%라는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높은 성적일 때 이 가산점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수리가에 한 2등급 정도를 받거나 3등급에서 100분위가 한 85 정도, 3등급에 85 정도를 맞았다라고 하면 가산점 15% 받으면 몇 점입니까? 한 13점 정도가 올라가서 85에 13 하니까 98점이라는 100분위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100분위 85 정도 받는 학생이 인천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위에 있는 대학들을 보지. 그래서 인천대를 수리가로 지원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좀 멍청한 방법이다. 차라리 수리가로 5등급을 받는다. 이거보다는 수리나를 해서 3등급을 받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끔씩 인천 지역이나 이 부천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 인천대를 가기 위해서 수리가를 고집하고 이 가산점을 노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3등급 정도 받았을 경우에 좀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거지 5등급을 받아서는 큰 혜택이 없어요. 5등급에 100분이 50% 받았는데 15점 해봤자 100분이 50에 15% 해봤자 7.5점이잖아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나를 받아서 수리나로 더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 그리고 인천대 이상인 대학들은 거의 다 자연계 쪽이 수리가 지정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인천대를 기준으로 수리나까지 지원 가능하고 인천대가 가산점은 15% 준다. 그 이상인 대학들은 이과대학이 거의 수가 지정인데 여기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수나도 되고 가산점을 좀 준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인 스카이의 정시 지원 가능 성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